그건 주입식이야. 비웃음 당하던 한국 여고생, 미국 수학계를 뒤집다. 여러분, 혹시 계산기 없이 수학 문제를 푸는 한국 학생을 보고 그건 단순 암기야 라며 비웃던 미국 명문고. 학생들이 결국 그 한국식 교육법을 배우겠다고 나선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 동부 최고 사립고에 유학을 간 17세 한국 여고생이었습니다. 처음엔 계산기 없이 어떻게 푸냐며 웃음거리가 됐던 그녀가 결국 미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고 그 학교의 수학 교육 방식까지 바꿔놓았다고 하네요. 한국 교육에 대한 편견과 무시를 실력으로 뒤집은 통쾌한 역전 스토리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조지은입니다. 17세의 부모님의 뜻에 따라 미국 동부의 블루벨 아카데미에 유학을 왔어요. 이 학교는 미국 상위 1%만 다니는 엘리트 사립고등학교였죠. 첫 등교일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한국에서 온 지은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소개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죠. 첫 번째 수학 시간이었어요. 마르티네즈 선생님은 MIT 출신의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오늘은 2차 함수의 응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문제를 적었어요. 학생들이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꽤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마르티네즈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는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 방법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비슷한 유형을 많이 풀어봤거든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풀어봐도 될까요? 마르티네즈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이지. 나와서 풀어봐. 칠판 앞에 서서 차근차근 풀이를 시작했어요. 먼저 주어진 조건을 정리하고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여기서 대칭성을 이용하면 저는 단계별로 설명하며 문제를 풀었어요.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깔끔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입니다. 마르티네즈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잠깐 계산기 없이 저걸 다 푼 거야. 그 뒷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기 제곱근 계산도 있었는데 어떻게 암산으로 했지? 다른 학생도 의아해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계산기 없이 개념 중심으로 배워요.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교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 마르티네즈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지은이의 풀이 방법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제 풀이를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한 부분을 강조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복잡한 계산도 쉬워집니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쉬는 시간에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리사야. 수학클럽 회장이거든. 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방금 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말 계산기 안 써? 네,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그날 오후 복도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시아 애들은 다 계산 빠르잖아. 그냥 암기를 잘하는 거 아닐까?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교내에서 천재 아시안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이 문제도 풀 수 있어? 그 수학 시간마다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점점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역시 한국 애들은 다 저래. 한 학생이 중얼거렸어요. 암기 잘하는 거랑 진짜 이해하는 건 다르지. 다른 학생이 맞장구 쳤어요. 리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분명 똑똑해. 하지만 그건 한국식 주입 교육의 결과야. 리사가 친구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진짜 사고력은 다르잖아. 우리는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거든.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배운 방식이 단순한 주입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수학을 배울 때는 항상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구조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죠. 하지만 여기 학생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데 마르티네즈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지은아, 요즘 어때? 적응은 잘 되고 있어? 네, 괜찮아요. 혹시 다른 학생들 때문에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선생님이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은아, 내가 보여준 풀이 방법은 정말 훌륭해. 계속 자신감을 가져. 선생님의 격려가 위로가 되었어요. 다음 주 수학 시간, 마르티네즈 선생님이 특별한 문제를 내셨어요.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가 적혔어요. 이 문제 누가 풀 수 있죠? 학생들이 모두 당황했어요.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선 문제였거든요. 선생님,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리사가 말했어요. 맞아요,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요.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어요. 저는 문제를 자세히 봤어요. 어려워 보였지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개념들을 응용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저 한번 시도해봐도 될까요? 교실이 술렁였어요. 정말? 지은이가 저걸 풀겠다고? 누군가 속삭였어요. 칠판 앞에 나가서 문제를 분석했어요. 먼저 이 함수의 특성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여기서 대칭성을 이용하면 계산이 단순해져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부분적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논리적 분해로 풀 수 있어요. 20분 정도 걸려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마르티네즈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놀랍군요. 이 문제는 MIT 입학시험 문제였는데 지은이의 방식은 더 우아하네요. 지은이의 방식은 문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수학적 사고예요. 그때부터 교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마르티네즈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주셨어요. 지은아, 다음 달에 지역 수학 경시대회가 있어. 우리 학교 대표로 나가보지 않을래? 정말요? 응, 내 실력이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야.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 염려됐거든요. 다음 날 수학클럽 회의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이번 경시대회에 우리 학교에서 4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마르티네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은, 리사, 톰, 마이클이 대표로 나갑니다. 박수가 터졌지만 리사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리사가 선생님께 따로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지은이를 대표로 보내는 게 맞나요? 왜 그렇게 생각해? 저 애는 계산기 시험도 제대로 못 봐요. 한국에서는 계산기 안 쓰니까요. 하지만 지은이는 선생님, 그건 부정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 달라서 불공정해요. 다른 학생들도 리사 편을 들었어요. 맞아요. 아시아 애들은 계산기만 잘하잖아요. 진짜 수학적 사고력은 다른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끼어들었어요. 한국 교육이 단순 주입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조를 훈련받아요. 무슨 뜻이야? 리사가 도전적으로 물어봤어요.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지 배우죠. 하지만 결국 암기 아니야? 아니에요. 수학은 논리의 언어예요.
저는 그 언어를 배운 거죠. 교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결국 대회팀은 저, 리사, 톰, 마이클로 확정됐어요. 하지만 팀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연습을 시작했는데 갈등이 계속 이어졌어요. 지은이, 이 문제는 계산기로 풀어야 해. 리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손으로 푸는 게 더 정확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정확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식의 마찰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습 중에 리사가 실수를 했어요. 복잡한 연산에서 계산기 입력을 잘못한 거였어요. 답이 안 맞네. 리사가 당황했어요. 저는 리사의 풀이를 봤어요. 접근 방법은 맞았는데 계산 실수만 있었어요. 리사, 여기 부호 실수가 있어.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서 음수가 양수로 바뀌었어요. 리사가 다시 계산해보니 정말 제가 맞았어요. 고마워. 리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지은아, 너 정말 꼼꼼하게 보는구나. 아니에요, 그냥 습관이에요. 그날 연습이 끝나고 리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아, 미안해. 뭐가요? 내가 너무 날카로웠어. 생각보다 너는 혼자 잘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데 진심이더라. 리사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서로 다른 방식이라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잘해보자. 그날부터 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드디어 경시대회 당일이 왔어요. 아침 일찍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긴장된다. 톰이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열심히 연습했잖아. 리사가 격려했어요. 지은아, 넌 어때? 마이클이 물어봤어요. 저도 떨려요. 하지만 우리 팀이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지를 받고 보니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는 기하학적 접근이 좋을 것 같아.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여기 보세요. 이 조건들을 좌표 평면에 그리면 패턴이 보여요. 팀원들이 제 설명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정말 그렇네. 저희는 역할을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가 중심이 되어 풀이를 주도했지만 다른 팀원들도 각자의 강점을 발휘했어요. 3시간의 대회가 끝났어요. 수고했어, 얘들아. 리사가 말했어요. 정말 힘들었네. 결과 발표까지 1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드디어 발표 시간이 왔어요. 1등 블루벨 아카데미. 저희가 1등을 차지한 거였어요. 야호. 톰이 소리쳤어요. 리사가 저를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너 없었으면 못했어. 정말 고마워. 우리 모두가 잘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중심이었어. 그게 주입식이면 나도 그거 배우고 싶어.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대회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마르티네즈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은아, 내 풀이 방법을 연구해보고 싶어. 저요? 응, 개념 중심의 접근법을 우리 수업에도 도입해보려고 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식 교육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네, 기꺼이요. 그때부터 저는 학교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됐어요. 후배들을 위한 수학 워크숍을 열게 된 거였어요. 오늘은 지은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수학 접근법을 알려줄 거예요. 마르티네즈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지은이에요. 후배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먼저 이 문제를 봐주세요. 칠판에 문제를 적었어요. 계산기 없이 풀어보겠어요. 후배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계산기 없이요? 네, 수학은 계산이 아니라 사고예요. 차근차근 풀이를 설명했어요. 원리를 이해하면 복잡해 보이는 계산도 쉬워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하면 실수도 줄어들겠네요. 후배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몇 달 후 블루벨 아카데미의 수학 교육 커리큘럼이 일부 바뀌었어요. 개념 중심 수업이 정식으로 도입된 거였어요. 리사가 제게 말했어요. 지은아, 내가 우리를 많이 바꿔놨어. 저도 많이 배웠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됐거든요. 지금도 저는 후배들에게 워크숍을 열고 있어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지은 선배, 한국 교육이 정말 더 좋은 건가요? 저는 이렇게 답해요. 어떤 교육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장점을 배우는 건 분명 도움이 돼요. 계산기 없이 푼다고 처음엔 웃었지만 결국 그 풀이가 모두를 움직였죠. 수학은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언어예요. 그 언어를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을 때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엔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교육 방식이 만났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